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 따라하기 편에서 외인들은 어떻게 매매 패턴을 보이고 기관들도 어떻게 매매 패턴을 보이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외인 투자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30%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국인 매매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면서 외국인 매매 동향을 참고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 되었죠. 네, 그래서 외국인의 그 종목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외국인은요, 외국계 어떤 투자 은행들과 같은 기관 투자가 있겠고요. 어떤 투자 은행과 같은 기관 투자, 그리고 뮤추얼 펀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기금이 존재하겠고, 당연히 그 다음에 헤지 펀드가 있겠고, 당연히 개인 투자자도 있겠죠. 네, 이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를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는 저희 뮤추얼 펀드랑 상당히 좀 많이 그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해외 이제 투자 은행 쪽의 기관 투자자와 뮤추얼 펀드에 대한 매매 패턴은 짧게는 5년 이상의 어떤 수익 보유를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그리고 길게는 또 10년 이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뮤추얼 펀드는 저번부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투자 목적 법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투자자들이 모집된 그 금액은 그 전문 운용사에 이제 운영을 맡기고, 수익이 나면은 배당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뮤추얼 펀드에 대한 어떤 그 용어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금제도에 모여진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연금. 네, 그래서 되게 성격이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연기금에서도 진행을 하고, 반대로 이제 헤지 펀드와 개인들은 단기 수익성을 목적으로 투기성이 좀 강한 그런 단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헤지 펀드는 또 마찬가지로 뮤추얼 펀드랑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요. 헤지 펀드에 있어서는 우선은 이제 개인이나 투자 신탁 등의 어떤 그 자금들을 모아서 투자 지역 규제가 없는 곳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상당히 그래서 단기성 자금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차익 실현을 노리는 그런 어떤 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헤지 펀드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지 스로스의 어떤 퀀텀 그룹이라, 퀀텀 그룹이 좀 유명하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사실 이제 헤지 펀드는 부채 비율이 1000%에서 거의 2000%에 가까워요.
네,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부채 비율이 이제 1000% 2000%의 부채 비율이 있다면 어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겠죠. 심지어는 이 비율이 50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들의 어떤 헤지 펀드들은 국제 금융의 상당히 중핵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최근에 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이제 천문학적인 손실을 좀 끼치고요. 끼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세계 정상급의 금융기관들이 구제 금융에 나서기도 했어요. 그래서 평균 3-40%의 고수익을 보장해 왔던 헤지 펀드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1998년에 대형 헤지 펀드 중 하나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네,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러시아와 중남미 등에서 막대한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손실을 보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자 이제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35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구제적인 어떤 모습이 보였던 반면에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들 헤지 펀드에 대한 어떤 규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일본이 어떤 헤지 펀드에 대한 규제를 좀 검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제 제3의 길을 역설하면서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토빈세 부과를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헤지 펀드에 대한 현재 그 이슈 상황들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꼭 당연히 체크해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헤지 펀드는 개인 모집 어떤 투자 신탁이 자금을 모아서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파트너십을 결성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투자 지역 규제를 벗어나서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뜻은 어떤 그 카리브해 버뮤다와 조세 회피 지역의 어떤 그 위장 거점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투자 신탁들이라고 예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헤지 펀드는 이제 파생금융 상품을 교모의 어떤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 상품을 개발하거나 국제 금융 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단기성 그 물량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봐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투자를 하는 외국계 큰 손들은 외국계 어떤 큰 손들은 뭐 캐피탈 그룹도 있겠고요. 그리고 피델리티 템플턴 이걸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회사들. 그리고 JF 에셋, 그리고 프루덴셜 이것도 유명하죠. 네, 그리고 도이치 자산운용. 네, 이런 것들이 좀 외국계 큰 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런 외국인에 대한 투자 형태가 크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어떤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 형태. 네,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외국인에게는 1992년에 최초로 외국인에게 직접 투자를 허용한 이래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죠. 네. 그래서 특히 IMF에 있던 그 1998년이었죠. 외국인에 대한 어떤 투자 한도가 완전히 철폐가 됐습니다. 이때.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주식 보유 비중이 시가총액의 2004년 기준으로 어떤 44%까지 급격히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니까 이 규제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을 점차 줄이기 시작해 2008년 정도에는 사실 이제 3월쯤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비중이 이제 30% 정도로 줄었습니다. 비중이.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이제 그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중에 32.44%라고 하는 그런 2015년 기준으로 해당되는 한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거래 비중도 평균 20%에 달해서 국내 어떤 기관 투자자와 함께 가장 큰 손에 해당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완전히 글로벌 증시가 되어 가고 있고, 되었으면 이미 되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세계 시장의 일부분으로 보고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를 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은 종목 선정을 하고 나면 목표 수량을 채울 때까지 지속 매수를 합니다. 특징들이요. 네. 그리고 매도할 때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예.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매매할 때도 외국인 매매 동향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수 사항이 되었어요. 예. 개인 투자자도 외국인의 투자 형태를 따라하면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누구나 이제 아시는 그런 이론들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 형태는 가치 투자, 그리고 성장성 투자, 배당 수익 투자, 그리고 어떤 시장 흐름에 따른 이제 단기 투자로 좀 나눠지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는 우선 이제 가치 투자는 이들 어떤 기업 내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당연히 저평가된 것을 공략을 하겠죠. 네, 좀 얇게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그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업종 대표주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가치주가 많습니다. 업종 대표주라고 하면 사실 대장주들, 예,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대량 거래들, 네, 체크를 할 수 있겠고, 성장성 투자라는 것은 어떤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 성장성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산업 성장성을 비교하는 거다. 산업 성장성을 비교. 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기업이 산업 내에서 매출액 증가율과 이익률 증가율이 높은지를 찾아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여 적중을 하면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 기업 탐방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어떤 투자 방향이 굳이 많은 비중이 있다면 좀 성장성 투자를 많이 하고 가끔 이제 가치 투자도 하면서 두 가지가 좀 접목이 되겠죠. 네, 이런 패턴들을 아시면 되고, 투자 포인트에서는 사실 성장성은 누누이 얘기해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당연히 기업을 점검을 하지만요. 핵심은 미래 EPS 그리고 PER도 예측하고 ROE 성장도 예측을 해서 당연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을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 이제 현재 우리나라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는 시장 대장주 업종 가장 강한 업종들 설명드릴 때 아시다시피 IT 산업 쪽, 네, 정보통신 산업이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그리고 나노 산업 뭐 등등 있겠고, 또 환경 관련된 그런 것과 이제 교육, 따지고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도 레저, 로봇, 어떤 게임 산업 등이 특히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 분야도 다 성장성 산업 분야로 구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좀 부합되는 가치에 있어서 성장성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겠고, 배당 수익 투자는 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어떤 높은 배당금 지급이 예상되는 회사의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안정된
높은 배당금 지급. 예, 높은 배당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는 어떤 배당 투자가 큰 장점이 될 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이라는 보너스까지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많이 찾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리보다 높은 배당을 하면서 주가가 싼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떤 전기, 가스 등의 기간 산업 그리고 우량 자산주, 네. 전기, 가스 등의 기간 산업, 우량 자산주는 당연히 체크 같이 하실 수 있겠고요. 네, 뭐 전에 이제 가치주에서는 사실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 뭐 SK텔레콤, LG화학 뭐 등등 다 아시죠? 그래서 뭐 금융 쪽에서는 뭐 KB, 신한, 삼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고요. 그래서 외인들은 이들 종목에 50% 이상이나 투자를 해서 이미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래 추가 수익에도 큰 기대를 또 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른 어떤 단기 투자는 헤지 펀드나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시장의 어떤 흐름을 쫓아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기 투자 매매를. 네, 그런 부분을 같이 확인할 수 있겠는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잠시 좀 지워서 해볼게요. 시장에 재료가 기업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004년에 2004년 초에 이제 사스가 있었죠. 네, 이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육류 소비가 줄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래서 수산주들이 단기에 3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은 수산주를 매수하지 않았어요. 네, 사스로 인해 증가할 수산물 수요는 이제 별것이 아니다. 단기에 어떤 정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성격에 비춰진 그런 수급 현상들에 비중을 두지 않고 그래도 시안을 갖고 네, 이제 시장의 재료가 기업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진짜 고려를 다 해가지고 급등한 수산주는 얼마 가지 않아 이제 사실은 이제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죠. 네, 또한 이제 안철수가 이제 당시에 이제 서울대 융합과학대학 원장 시절에 이제 대선 출마와 관련돼서 안래비 주가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들썩들썩 거렸고 최근에도 그랬어요. 대선 테마주로. 그래서 이제 무려 이제 2011년 때는 뭐 2012월 1월까지도 뭐 8배 거의 9배 정도 올랐죠. 근데 외국인은 이런 주식은 테마주 이런 거는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보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네. 기업 실적과 이제 무관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네,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물리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그래서 물량이 매도세가 물량을 당연히 떠넘기고 저희 이제 불쌍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행위가 그 외인들에 대한 수익 실현을 많이 안기는 행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 악재에 아주 민감하게 한마디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증시 악재로 등장을 할 때마다 항상 저희 회원님들의 어떤 초기 성향을 가진 회원님들이 나중에 이제 중장기 패턴으로 저희와 호흡을 맞춰지면은 같이 이런 마인드로 신경 안 쓰세요, 사실. 네, 그런데 처음에 걱정이 많이 되시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외인들도 사실 별 동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2006년 8월에 어떤 기아차가 사상 최대의 파업을 했을 때도 2013년 어떤 8월 또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파업이 또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도 외국인은 주식은 팔기는커녕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해서 매수 보유 비중을 늘렸습니다. 네, 그런 이런 사회 단기성 이제 악재가 작용하는 그런 악재들에 의해서는 매도를 저점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운이 안 좋으면은 네, 원칙상 이제 대입을 잘 못했을 때도 네, 그런 경우가 없는 거죠, 외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들은 기업 가치와 관계없는 어떤 돌출 악재로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매수할 기회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외국인도 환율이나 유가, 네, 그리고 이제 중국 특수와 같이 이제 기업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중국 특수, 환율 유가, 중국 특수. 네, 이런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뭐 예를 들면 2004년이죠. 네, 중국 특수가 한창 좋을 때 철강주와 화학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바로 이익 실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기성으로도요. 또한 2014년 상반기 때는 어떤 중국 특수를 누리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있죠. 네, 한국의 어떤 화장품 기업의 투자 비중을 많이 높였죠. 많이 높였죠. 네. 어떤 2014년 부분에서도 많이 화장품.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외인들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보험, 뭐 이런 거 같은 금융기관이 있겠죠. 금융기관이 있고 그리고 또 크게 이제 연기금이 또 있겠죠. 네, 그래서 연기금 중에는 뭐 외인 연기금 때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국민연금이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자산 규모와 투자 규모에서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정보통신부 기금이나 뭐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 연금 뭐 이 정도 큰 규모에 속하겠고요. 투자 우리나라 어떤 기관 투자가 이제 주식 보유하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비중들. 네, 이런 비중들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5%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 뭐 이런 경우에는 뭐 5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본에서도 30% 정도까지도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 쪽에서의 어떤 운영 관리 체제에 있어서 한번 터치가 들어왔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그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어떤
발언도 했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패턴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보일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이제 외국인들은 어떤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하거나 주식 공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파생 상품도 이용을 하거나 공매도도 이용을 해서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변동폭을 좀 주가 변동폭을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를 해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고, 근데 공매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공매도가 과연 무엇인지 좀 모르시는 회원님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요. 네, 공매도는 일단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주식을 파는 거죠. 네, 무슨 뜻이냐? 향후에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예상을 했던 투자자가 주가를 현재 가격에서 팔고 그리고 이후 가격이 떨어지면요, 재매수, 그러니까 다시 매입을 하는 거죠. 네, 매입해서 이런 매매 차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보유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주가가 떨어질 거를 예측해서 현재 가격에서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완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완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외인과 그 기관이 주식을 빌려서, 이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립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이제 대차 거래. 그래서 이 대차 거래가 포인트인데, 저희 나라도 이 대차 거래를만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증권회사에서 대주제도를 이용하면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린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뭐 대차, 뭐 이렇게 써져 있거나 뭐 대차라고 써져 있어서 주식을 이제 가입을 할 때 이 부분을 허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허락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차 비율이 높아지고 나중에 공매도에 대한 연관관계도 배우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해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 그 부분들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다면은 바로 이제 알아차리셔가지고 대비를 하실 수 있었겠죠. 뭐 그 이상에서는 사실 피해를 보지 않으셨겠지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공매도는 이제 주가를 하락할 때 그 당연히 이제 하락을 예상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다시 매입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상승의 어떤 탄력을 다시 키우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논리적인 그 용어들이랑 이제 흐름들을 이해를 한번 간략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뭐 공매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뭐 정부가 외국인 매매가 어떤 주식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 만큼 기관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가 넘어갈 때도 규제를 해서 40%가 넘어갔던 외국인 비중을 30%대까지 이제 떨어뜨렸던 어떤 규제도 진행을 했었고, 상당히 이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기관 투자자도 같이 따라서 매수를 하는 동향의 이유가, 사실 그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크게 뭐 많은 차이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외인과 기관이. 네. 그런데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의 종목 선정 방법도 한마디로 이제 그 원칙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국내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세부적으로 따져보자면은 국내 그 판매되고 있는 주식형 펀드 있죠. 네, 주식형 펀드의 투자 원칙을 보면은 그 외국인의 종목 선정과 원칙과 이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 기관 투자가도 그 외국인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아까 제가 기간별로 살짝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은 거의 5년 이상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데 반해서 국내 기관은 몇 주 또는 그 길어야 1년, 네,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의외로 좀 많이 단기성 매물 출현이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선정하는 종목이 같을 수도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HTS에서 확인을 할 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기간 외인의 종목 일별 순매수 상세 부분은 3413을 여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디테일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이제 기관에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사모은행 이런 부분들이 기간 순매수 상세 부분에서 좀 눈에 띄게 들어오실 수 있겠죠. 네, 방금 전에 다뤘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모는 사모펀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게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의 어떤 기관 투자자가 특정 그런 개인들에 대한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그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뭐 장점은 그 공모해서 투자를 받는 형태 있죠. 그거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지만은 기업 내용을 이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어떤 이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외국인 보유율 추이, 그 기간 추이도 있지만 외인들의 어떤 좀 디테일한 설명들 3432번을 여기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표 애널리스트님께서도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종별 지수 보실 때 이제 외인들의 수급 현상들, 어 이제 기관 그리고 증권 개인 코스피 지수에 따른 그런 수급 현상들을 체크하는 거. 네, 이 부분은 이제 3400입니다. 3400에 종합 3번 부분에 가시면 이런 그 선형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종합 2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꼼꼼히 눌러보세요. 어떤 것들이 더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시간대별로 지수에 따른 어떤 수급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파워 투자자 동향 3400입니다. 네, 기간적으로도 누계 그래서 통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따른 이제 동향을 체크할 때 수급을 한번 이 3400에서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여기 이제 T레이더 2.0에서 1000번입니다. 1000. 여기서 이제 처음에 로그인 하실 때도 나오실 텐데 상당히 도움이 많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한번 상세하게 다 뒤져봤었는데 여기서 전체 탑5 뭐 전체 종목에서도 공략주에서도 특히 수급 현상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영업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종목들이 많이 매수 추천을 나올 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섹터별로 업종별로 또 거래사나 코스닥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세 부분을 누르시면 2730이라고 해서 섹터 업종 주체별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2730.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섹터별로 보신다면은 어떤 항공, 해운, 뭐 플래시 메모리 등등의 어떤 화장품 주식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또 업종별로도 다 이제 그 업종별로 이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수매수 수량 부분을 제가 지금 검색을 했던 부분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도 기간 외인 동시 매수 상위 부분에 대한 종목들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포테신라, 뭐 그 최대 관심 종목이었던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확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간 외인의 5일 누적 순매수 부분의 상위 랭크에 위치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이 부분도 상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1019번 수급 트레이더 부분에서 지금 누적적으로 지금 양매수가 나와 있는 형태들이 상위 업종별로 쭉 나열돼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외인 기간의 지금 현재 동향, 매수 동향을 체크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연기금, 투신, 외인, 기간 외인 동시, 뭐 실적도 있습니다. 실적 상위, 검색 상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적 부분에 또 상세 부분을 누른다면요, 아까 나와 있던 1019 수급 트레이더에서요, 1019 수급 트레이더 사실 바로 옆에 칸이었죠. 예, 실적 트레이더라고 해서 연간 순이익 전망, 뭐 연간 영업이익 전망, 분기 순이익 증가율 상위 업종들 종목들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종목들 여기에 이제 상세하게 좀 잘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매수 자리가 나오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매수 자리가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저희 이제 회원님들과 함께 그 의논을 해보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그 외인 기간에 대한 어떤 동향과 그 동향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지표, 창들을 안내를 해드렸고 사실은 뭐 하나하나 다 봐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서 항상 자기 종목 적어도 자기 종목의 현재 수급 현상들이 또 어떤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 제가 그리고 저번에 매물대 차트를 설명을 드린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창에서 그 멀티 종합 차트에서요. 여기 창 열어보면은 차트 유형에서 그 캔들 차트 누르면 매물대 차트가 없어지고 매물대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매물대가 나와 있죠. 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우선은 제가 간략하게 또 짧게 설명을 남겨드리자면은 제가 텔콘이라는 종목을 좀 검색을 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물대로 제가 저항선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예, 그러면은 이런 매물대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매물대에 있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에서 이제 최저점과 상위 부분의 그 봉 차트 고점과 저점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부각되시죠? 그래서 이 꼬리 달린 그 저점으로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에 이제 추세선을 또 여기 저항선을 봤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물대가 많은 저항선들을 단기적으로 돌파를 했더라도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이 보였고, 적어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여기 지지선이 이탈되는지도 중점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던 부분도 이제는 쉽게 좀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 사실 이제 실적 기반이 돼 있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종목 아직 실적에 대한 어, 베이스가 좀 뭐 부각이 되지 않고, 그런 이제 단기 이 매물대 저항선들에 이제 부딪혀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패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매물대를 제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은 이론적으로 사실 이 주가 봉의 패턴에 있어서 캔들에 있어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비추어 본다면은 당연히 이 지지선 및 저항선을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많이 작용되는 구간대라고 당연히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럼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쳐드렸던 구간대 매물대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이제 2017년 4월 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차트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6만 7천 원 선부터 6,700원, 그리고 상위 7,800원 이 구간대예요. 17%와 15% 그리고 11%나 이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30%, 40% 거의 50%에 가까운 그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주가가 상회하려면 더 많은 거래량이 이제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려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이런 매도세에 대한 출현이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어떤 물량 털기에 대한 어떤 신호가 잡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보급 수량이 여기에서도 이제 상당히 조금 내려오는 부분들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더 여기서 더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 한마디로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순매수와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네, 개인들의 어떤 순매수 형태가 상당히 부각이 된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텔콘에 대한 누적입니다.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요. 네, 지금 현저히 개인의 물량이 많이 그 매도가 돼 있어요. 플러스라고 돼 있지만은 여기 지금 현재 10월 말경에 고점 부근에 어떤 큰 물량이 매도가 됐었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물량을 이제 외인들이 바쳤다고 하지만은 사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건전한 물량의 투자가 반드시 이제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세력과 관계된 어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도 해외에서 사실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개인 세력과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 이런 곳에서 외인에 대한 수급 현상들이 투자 운영사별 보유 현황에서는 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그런 물량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급등 형태를 나타내는 종목에 있어서는 외인이라고 해서 다 외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 드렸던 어떤 수익 구간에서는 사실
뭐 이 한 번의 반등이 이 고점을 상회하지 못하면 사실 머리 끝에서 팔 수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10월 24일 또는 24일에서는 좀 지지 패턴이 나왔고 25일 구간에서 여기 강한 지지선, 강한 저항선이죠. 강한 저항선 구간 7,800원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좀 더 욕심이 나시더라도 분할 매도를 좀 했던 관점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최근에 그 거래량이었어요. 매물대 가장 많이 퍼센트가 쌓여 있는 구간대죠.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이 봉 차트의 제일 저점이죠. 7,000원 선입니다. 7,000원 선을 또 이탈을 해서 주가가 조금 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금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는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로 수익 실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이 부분에 또 터치를 하고 저항선을 돌파하고 더 나아갈 경우가 있다면은 정확하게 실적이 좀 반영이 돼서 여태까지의 어떤 그런 그 급등의 패턴들이 좀 실적으로 인한 그런 현상들로 좀 전향이 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그런 패턴들과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물대 차트를 여기 비교해 보면서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은 날에 그 캔들을 연결해서 추세선 및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들을 좀 의미 있게 바라보고 그 저항선들을 또 터치하고 내려가는 패턴 그리고 지지선들을 받쳐주고 며칠간 보유했던 패턴들 그래서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 추세가 이탈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실질적인 어떤 회원님들의 종목 사례들과 비교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패턴들이 그 지지선을 받치고 보유가 되고 이탈되지 않는 모습들이 좀 신기하게 작용되실 수 있고 또 하필 또 올라가면 꼭 이렇게 이 저항선 부분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도 상당히 많이 신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보인다라고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대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 그리고 실적 이 부분에서의 현재 투자가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차트 분석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의 대입을 해봤을 때 종합적인 고려 중에 일부인 거예요. 종합 고려를 해봤을 때의 거래량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일부분인 거고, 항상 제가 이런 급등 패턴이 보일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자리와 그리고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의 특성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받침이 되는 종목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아니면 이제 중위권에서 형성이 돼서 주가 패턴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저항선 부근에서 일정 패턴이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이 받침이 될 때 그럴 때는 매수 관점으로 반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드렸던 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논리가 모든 주가의 100% 논리로 받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조심스럽게 그때그때마다의 그 종목 그리고 기업 그 현재 상황들에 따라서 항상 종합적인 고려를 해봤을 때의 정답이 이제 하나하나 원칙으로 저희가 정해놓은 원칙상에서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부분도 주식에서는 사실 100%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 원칙을 정해놓은 것은 승률이 높게 작용할 수 있고 그 승률이 높다는 뜻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했을 때 당연히 승리를 좀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원칙만이 좀 살 길이다라는 차원에서 꼭 한번 더 명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사실 짧게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